연산군의 폭정은 부정부패의 극치였습니다. 그러나 연산군을 몰아낸 중종 반정의 주역 박원종도 똑같은 부정부패를 반복하였습니다. 이근익의 연려실 기술에 기술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역사산책 잡박다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중종 반정 그 이후 3대신의 부정부패와 허수아비 왕이라는 제목의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폭군 연산군을 제거하고 새 정치를 시작한 왕자가 연산군의 이복동생인 중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종이 자력으로 형인 연산군을 몰아낸 것이 아니라 속칭 3대장의 도움으로 보위에 올랐습니다. 3대장이란 박원종과 성이한, 유순정을 말합니다. 셋은 모두 문과 출신으로 군인이었고 중종은 이들 군인에게 엎혀서 왕이 된 것이었습니다. 3대장은 반정에 성공한 뒤 번갈아 영의정 자리를 독점했고 중종은 한동안 허수아비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세 사람을 3대신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3대장과 3대신은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정군의 3대장 시절에는 폭군 연산군을 몰아냈다 하여 백성에게 크게 환영받았으나 반정 후 3대신이 된 뒤에는 연산군 못지않은 원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당초에 소신 없이 쿠데타를 일으킨 데다가 분수에 맞지 않게 영의정 자리를 독식하였기 때문입니다. 중종 반정의 3명의 주인공인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은 모두 불만투성이의 묵과 출신 군인이었고 거기다 연산군의 총애를 받다가 숙청당한 인물이었습니다. 연산군의 하루 일과는 사냥과 주연이 그 전부였습니다. 박원종을 비롯한 무신들은 고작 연산군을 모시고 사냥 나가는 것이 그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충신은 나라 일을 걱정하여 연산군에게 전하, 사냥을 하시다가도 마상에서 식구를 생각하소서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공부를 하라는 것이었지요. 이 소리를 듣자마자 연산군은 진노하여서 그를 귀양 보내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귀양살이한 사람이 넘쳐났기에 누가 거사만 하면 벌떼같이 혁명군이 일어날 기세였습니다. 반정의 발단은 3대장의 한 명인 성희안이 연산군에게 쓴소리를 했다가 미움을 산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연산군이 양화도의 망원정에서 유흥을 즐길 때 따라가서 훈계적인 시를 지어 올렸다가 연산군의 괘씸죄에 걸려 2조 참판벼슬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성희안은 이후 11년간을 벼슬 없이 제야에서 허송세월을 보내야 했으니 불만이 쌓이고 쌓였던 것이죠. 박원종과 성희안은 같은 동네에 살았습니다. 박원종은 딸을 왕실에 시집보낸 귀한 외척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공부가 시원치 않아서 문과를 못하고 무과에 합격하여 연산군 밑에서 경호대장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산군이 박원종의 누이를 강간하자 도저히 경호대장 노릇을 할 수 없어서 성희안과 반정을 꾀하게 되었습니다. 3대장의 한 사람인 유순정은 반정 당시 이조판서로 있다가 제1착으로 박원종, 성희안에게 포섭되어 반정을 지원한 인물입니다. 연산군은 이미 갑자사화와 기묘사화를 일으켜 많은 문신들의 원망을 샀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유생들이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먼저 불을 붙이는 자가 임자였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하마터면 3대장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거사를 할 뻔하였다고 합니다. 혁명군의 동원은 박원종이 맡았고 동조 세력 규합은 성희안이 맡았습니다. 박원종이 동원한 군대는 평소 연산군을 모시고 토끼 사냥을 하던 친위대였습니다. 거사일은 연산군 11년 9월 1일 저녁이었고 집결지는 훈련원이었습니다. 훈련원에 집결한 반정군이 종로를 거쳐 광화문 경복궁에 입성하는 모습은 마치 신군부의 12.12 쿠데타와 똑같았습니다. 한 목격자의 말에 의하면 박원종이 백마를 타고 부채를 휘두르며 군을 지휘하는 모습이 마치 귀신이 나타난 것과 같았다고 합니다. 귀신이란 구세주를 뜻합니다. 이날 연산군은 사냥을 취소하고 기쁨조인 흥청들과 함께 연회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되걸밖에 반정군이 들이닥쳤다는 말에 활을 가져오라 소리쳤으나 중전이 급히 말며 말했습니다. 공연히 저항하시다가 죽는 것보다 항복하여 살려달라고 비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흥청이들은 모두 도망갔고 대신들도 숫제구멍으로 대궐을 빠져나가다가 실족하여 뒷관에 빠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때 연산군은 급에 질려 살려주오 살려주오 소리쳤으나 그 말은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박원종의 과감한 군사행동으로 폭군 연산군은 그날 밤 강화도 교동으로 추방되었고 사태는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복 동생 중종 즉 진성대군이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박원종은 일부 부대를 중종의 사가로 보내었습니다. 중종을 보호하기 위해 보낸 것이었으나 중종은 영문도 모르고 겁에 질려 부인 신씨에게 말했습니다. 필경 연산군이 나를 죽이려 군사를 보낸 것 같소. 잡혀 죽으니 차라리 자결하는 것이 낫겠소. 그러나 부인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너무 성급하십니다. 먼저 사람을 밖에 보내어 살펴보시지요. 만일 군사들이 말머리를 우리 집 쪽으로 향해 지키고 있으면 당신을 죽이려는 것이지만 말이 엉덩이를 우리 집 쪽으로 보이고 있으면 우리를 지키려 온 것이니 안심해도 될 것입니다. 과연 부인 신씨의 말이 옳았습니다. 죽는 줄로만 알았던 중종은 이튿날 경복궁 건정전으로 나아가 보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급히 먹은 떡이 목에 걸리듯이 남의 힘으로 차지한 임금자리는 결코 편하지 않았습니다. 중종을 왕위에 올려놓은 3대장 즉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은 소위 전국공신이라 하여 의시되었고 이들이 나타나면 왕이 자리에서 일어나 경의를 표시하여야 했습니다. 3대장이 나갈 때도 중종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으니 누가 임금인지 모르는 형국이었습니다. 박원종이 중종 반정에 성공한 뒤 개혁 의지만 뚜렷했더라면 개혁 정치가로 대접받았을 것이고 조선 왕조 정치사는 그 진로가 크게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거들먹거리기를 좋아하는 이른바 정치 건달이었습니다. 게다가 연산군 못지않은 호색가요 탐관오리였습니다. 박원종 집에는 300명의 흥청이 시중을 들었다고 하는데 모두 연산군이 데리고 놀던 여자들이었습니다. 3대장의 한 사람인 성희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희안은 제일 먼저 쿠데타를 계획한 사람입니다. 박원종의 배후에서 반정을 사실상 조직한 사람인데 일하는 것이 치밀하지 못하여 실수가 많았습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주장만 앞세우는 데다가 공부도 시원치 않은 것이 박원종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3대장이 당대의 공신으로 추대되어 영화를 누렸으나 사리사욕에만 급급하여 세상에 공적이 없다는 것이 역사가들의 비판이었습니다. 특히 성희안은 평양기생 신씨를 못 잊어 상사병으로 죽었다는 소문이 바다했습니다. 이런 형편없는 사람들이 우연히 때를 같이하여 반정을 일으켜 호강하다가 거의 같은 시기에 죽었으니 세상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셋 모두 자기 욕심만 채우는데 혈안이 되어 염라대왕께서 그들을 한꺼번에 불러들인 모양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늘의 참고도서는 부패의 역사라는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